경고문 쓰는 여자이. 조지 오웰은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에서 글 쓰는 동기로 4가지를 꼽았다.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정치적 목적, 역사적 충동. 관장은 소감문을 최소한으로 교정함으로써 최소 2가지는 증명했다. 순전한 이기심과 미학적 열정. 나는 관장실로 찾아갔다. 소감문이 그렇게 나갈 줄은 몰랐어요. 내가 말했다. 순진한 거야, 순진한 척하는 거야? 관장은 내가 철모르고 날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다. 도서관 수상소감이 신입사원 이름으로 나간 거 본 적 있나? 제가 썼잖아요. 자네는 자네가 가진 것보다 자네를 더 크게 생각하는구만. 젊은 친구가 왜 그리 때 같았어? 관장이 나를 향해 손소독제 스프레이를 2번 뿌렸다. 공기 중에 퍼진 알코올이 코 속으로 들어오자 나는 손바람을 일으켰다. 우수상도 제가 쓴 보고서로 탄 거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 저도 제가 이렇게 잘 쓸 줄은 몰랐어요. 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나 의문스럽지 않았냐고. 제 실력을 믿고 맡겼다고 생각했죠. 자네는 아무 권한이 없어. 제가 잘하니까 묵인하신 거 아닌가요? 묵인도 내 권한이야. 관장은 그 말을 하고는 껄껄 웃었다. 경고문에 있어선 필경사가 아니라 작가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대는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봐. 그런 사람이 리버럴리스트를 욕먹이거든. 고생했네. 관장이 나가보라는 듯 턱짓했다. 나는 관장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2층의 책 소독기 쪽으로 갔다. 나도 때가 탔으니 소독해야 할까. 2층에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종종 책을 소독한다. 책이 자외선을 쬐며 책장을 파르르 떠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 머리가 비워진다. 엄마와 아들로 보이는 2사람이 책 소독기 앞에 나란히 서서 책장들이 바람에 파닥파닥 떨리며 소독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나비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다. 나비는 무슨 얼어 죽을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가 아니라 낯선 여자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비까지는 아니고 나방. 나는 웃었다. 아이가 나를 돌아보았다. 아이 엄마도 돌아보았다. 이준이 엄마였다. 내가 이준이구나. 내가 말했다. 이준이 엄마가 내게 목례했다. 누구셔? 이준 군이 그녀에게 물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책 선생님이야. 인사드려. 그제야 이준 군은 뭔가 의심이 풀린 듯 꾸벅 인사했다. 이준 군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어른은 아이의 거울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이준 군이 그랬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고 네 하는 말을 남기고는 자리를 떴다. 책 소독기에 반납된 책 몇 권을 넣고 소독했다. 소요 시간은 1분.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처럼 내용물을 꺼내 가라고 요란한 알림음을 내는 대신 책 소독기는 조용히 작동을 멈췄다. 나는 1분 소독을 3번 반복했다. 책을 꺼내서 책 수레 위에 다시 얹었다. 어쩌면 나도 관장에게는 책 한 권에 불과했을지도 몰랐다. 필요하면 대출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러다가 언젠가는 아무도 찾지 않는 책이 되어 서고에 처박히고 결국 폐기될 것인가. 그런데 그 책이 대출되고 싶지 않다면 이 사람에게는 빌려지지 않겠습니다. 책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나? 선생님, 경고문 좀 고쳐주세요. 이준맘이었다. 나는 이준맘을 점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로 인해 나는 최초로 경고문을 정정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는 꽤 열린 사람으로서 기꺼이 정정을 받아들였지만 무슨 일이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이준이가 위협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 애가 요새 폼이 올라왔거든요. 영어책 한 권을 소리내서 읽고 있으니까 누나 형들이 막 밀어내고 책을 빼앗고. 많이 다쳤나요? 조금요. 지난번에 지웠던 어른은 아이의 거울입니다. 그걸 다시 살려주세요. 아무리 애들이지만 동생을 끌어주지 못하고 질투나 하고 부모들이 못 가르친 탓이에요. 이준맘의 입장이 바뀌어서 의아했지만 어찌됐건 경고문 원상복구야 어렵지 않은 데다 원작자의 권위까지 세워주는 제안이니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경고문을 바꾸고 나서 며칠 뒤 관장실로 불려갔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 도서관의 메인은 영어방인 것 같아. 영어방 이용자 증가율이 도서관에서 가장 높다고 했다. 자네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나? 사서로 일하러 왔죠. 거짓말.
어쨌든 청원 경찰이나 유치원 선생 하려고 온 건 아니겠지. 지금은 날 따라오는 게 좋아. 나름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대학 선배 중에 같이 데모했던 형이 국회 도서관장이야. 책도 안 읽는 양반인데. 그 형이 출마하면 내가 거기로 갈지도 몰라. 정치하시려고요? 국회 도서관장이 무슨 힘이 있나? 정치는 아무나 하나. 국회 도서관장은 원내 제2당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도서관 경고문은 이용객들이 도서관 생활 양식을 개선하도록 돕고 그들의 목소리도 반영한다. 그것이 도서관의 정치라면 어느 정도 성공이었다. 그런데 관장의 정치적 목적이 도서관 밖을 향할 줄은 몰랐다. 관장의 얘기를 곱씹을수록 입맛이 떨어졌고 술이 당겼다. 관장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했다. 관장은 글을 거의 쓰지 않고도 조지 오웰이 말한 글 쓰는 동기 4가지 가운데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에 이어 역사적 충동은 거의 이뤘다고 볼 수 있었다. 도서관의 일상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경고문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도서관 이용객에게는 살아있는 역사요. 미래의 이용객들에게도 역사적 사료가 될 테니까. 이제는 관장에게 정치적 목적이 남았다. 퇴근 후 도서관 근처 아파트 단지 상가로 갔다. 치킨집에 혼자 가서 뼈 없는 프라이드 치킨 1마리와 생맥주 1잔을 시켰다. 밤거리가 좋죠? 옆 테이블에 홀로 앉은 남자가 맥주잔을 들이켜며 말했다. 간행물실에서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던 남자였다. 남자의 테이블 위에는 소주 2병이 놓여 있었다. 빨간 뚜껑과 녹색 뚜껑. 휘발유, 경유 뭘 넣어드릴까? 남자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싱거울 텐데. 정말 괜찮습니다. 하긴 기름이 뭐가 중요해. 결국 전기차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짠이라도 합시다. 내 생맥주 500cc 잔과 남자의 소맥잔이 살짝 닿았다. 접속. 남자의 외침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우리는 새 시대로 들어섰다 이거지. 일론 머스크가 사람 두뇌에 칩을 심은 세상이야. 자식 같아서 한마디 하자면 도서관은 젊은이가 갇혀있을 곳이 아니에요. AI 시대의 책은 곧 멸종한다고. 선생님은 왜 도서관에 오세요? 책 말고 가끔 신문 보러. 신문을 왜 돈 주고 봐요? 신문 있는 방이 뷰가 좋거든. 아무튼 내가 말했어. AI 쪽으로 나가보라고. 남자가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고는 뚜껑을 열어 보였다. 이 안에 뭐 있게? 텀블러 안에서 소맥 냄새가 훅 끼쳤다. 선생님, 저도 주유 좀 부탁드립니다. 휘발유 가격. 본인은 책놀이마루 도서관의 사서로서 독서율 제고와 도서 문화 진흥에 미력하게 남아 힘썼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제 노력이 도서관 이용객이 아닌 관장의 영달을 위해 새어나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도서관을 정치의 발판으로 삼지도 마십시오. 관장은 제가 올리는 모든 글을 결제했습니다. 겉표지는 일반 서류로, 내용은 관장의 탄핵 소추안으로 문서를 만들어 결제를 올리려다가 참았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 말이 틀렸다면 벽돌책으로 제 머리를 깨십시오. 내가 관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아침에야 발견했다. 관장은 답장하지 않았다. 내 메시지는 대체로 맞는 말이었지만 너무 비장했다. 출근해보니 도서관에 있는 모든 경고문이 제거되어 있었다. 대출대로 갔다. 경고문을 누가 떼어냈는지 본 사람은 없었다. 한 동료는 떼어낸 경고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때마침 관장이 왔다. 깔끔하고 좋지? 리버럴과 무질서는 다를 텐데요. 이게 내 질서야. 따라오게. 나는 관장이 내 머리를 깨부수면 기꺼이 맞을 각오를 했다. 녹음기를 켰다. 관장실로 들어갔다. 관장이 처음으로 내게 비타민 음료 1병을 내밀었다. 자네 경고문 읽고 초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네. 내 문자 메시지 이야기였다. 나는 일단 모르는 척했다. 경고문은 왜 떼셨나요?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우수상 현수막은 안 떼셨던데. 지방선거부터 시작하려 하네. 구청장부터. 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자네 문자 받고 나서. 관심 있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졌다. 관장은 손가락을 튕겨서 딱 소리를 냈다. 대출대로 돌아가서 경고문을 다시 인쇄했다. 혼자서 경고문을 다 붙였다. 오후에는 다 떼어져 있었다. 며칠 동안 그것을 반복했다.
관장은 경고문 하나하나 다 결제를 올리라고 했다. 자네가 쓴 경고문 읽어보고 괜찮으면 직인을 찍어주겠네. 관장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진작 이렇게 할 걸. 나는 관장의 붓기능을 머지않아 멈추려 했다. 그런데 관장은 그 붓을 이미 꺾은 지 오래였다. 나만 뒤늦게 알아챘다. 나는 퇴사했다. 도서관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휘익, 탁, 불꽃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서관 옥상 쪽을 돌아보았다. 불꽃이 수직으로 솟아오르더니 커다란 파열음과 함께 사방으로 퍼져나가다 공중에서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하늘바람 누리정원에 누군가 서 있었다. S중학교 학생처럼 보였다. 이번엔 내가 해냈구나. 축하한다. 행인들이 도서관 옥상 쪽을 바라보았다. 학생이 폭죽 2발을 터뜨렸다. 불꽃이 사라질 때까지 까만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 번은 봐줘도 2번은 안 된다. 몇 분만 늦게 퇴사했다면 새 경고문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집 근처 도서관에 갔다. 입구에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 실현의 장이 되겠습니다라는 포부가 걸려 있었다. 1층 어린이실, 2층 간행물실과 컴퓨터실, 3층 학습실, 4층은 문헌정보실이다. 4층으로 갔다. 책을 훼손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경고 대상이 전 인류인가? 너무 광범위했다. 게다가 인간의 양심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며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에 호소했다. 이런 경고문은 직무유기이자 배임 아닌가? 문헌정보실 입구에는 테이크아웃 음료 반입을 금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음료 거치대가 있었다. 얼음이 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크림, 덩어리가 떠있는 프라푸치노가 방치되어 있어서 컵분리수거 장소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나는 신간 코너에서 얇은 에세이 한 권을 꺼내 들고 책상으로 갔다. 대각선 건너에는 이용객이 테이크아웃 잔 형태의 컵형 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스테인리스 빨대로 마시고 있었다. 빨대가 답답했는지 뚜껑을 열고 마셨고 결국 음료가 책상 위로 쏟아졌다. 아이스티였다. 이용객은 젖은 티셔츠를 가린 채 뛰쳐나갔다. 책상 위의 아이스티 물줄기는 어느새 에세이 책 등 아랫부분을 적셨다. 책을 들고 대출대로 갔다. 텀블러 뚜껑 열고 드신 분이 음료를 흘렸어요. 이 책 빌릴 이용객은 무슨 죄인가요? 내 말에 사서는 건조하게 감사하다고 답했다. 뚜껑 없는 텀블러, 컵 전부 금지하세요. 경고문도 바꾸시고요. 다음 날에도 문헌정보실 경고문은 그대로였다. 나는 미리 준비해간 음료 사고 경고문을 붙였다. 자기 표절을 했다. 사고 날짜와 내용만 내 사례로 바꿨고 얼룩진 에세이 책장 사진을 첨부했다. 일주일 뒤 문헌정보실을 다시 찾았다. 내 경고문은 없었다. 왜 경고문을 떼셨죠? 대출대 앞에 앉은 사서에게 물었다. 사서는 잠시만요 라고 하더니 다른 직원을 데려왔다. 저희 팀장님이세요. 사서가 말했다. 경고문 잘 봤습니다. 팀장이 말했다. 경고문이 없네요? 그렇죠. 저희한테 나간 게 아니라 불법 부착물이어서. 공공시설 이용객이 시설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건데 그게 불법이라고요? 저희 기관에서 만든 양식이 아니고 결제가 난 것도 아니라.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이고, 제 표현이 좀 서툴렀죠? 사실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사서가 말했다. 파손책 전시회도 하고 책 장례식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소용없었는데 선생님 글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책 얼룩이 아이스티인지 보리차인지도 몰랐거든요. 팀장이 말했다. 경고문 보고 냄새 맡아보니 아이스티더라고요. 사서가 말했다. 아이스티 쏟고 가신 분이 경고문을 보고는 찾아왔어요. 저희한테 사과하고 새 책을 사왔더라고요. 팀장이 말했다. 그 얘기까지 추가해서 경고문을 업데이트 하셨어야죠. 음료 쏟는 분들은 계속 나올 텐데요. 잘 아시네요. 몇 분 더 계셨죠? 안 그래도 선생님 글을 많이 참조해서 새 경고문을 썼는데 관장님 결제가 안 나서. 팀장은 머리를 극적였다. 제가 권한만 있으면 선생님 책 대출 권수라도 늘려드리고 싶네요. 사서가 말했다. 대신 이거. 지난번 행사 때 쓰고 남은 건데 드려도 되겠죠? 사서는 그 말을 하며 팀장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책갈피 5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책을 훼손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우편함을 보았다. 누런 서류 봉투가 꽂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내가 책누리마루 도서관에서 쓴 경고문들이 가득했다. 상황책 이벤트 때 이용객들이 자필로 기재한 추천도서 목록과 이용객들의 메모들까지도 들어있었다. 도서관의 역사적 사료가 내게 환수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경고문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 있다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경고문을 읽게 하라.